자, 이번 영상은 아량글을 이용한 보고서 작성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열고 내용을 입력하고 글꼴이나 모양을 잡아나가는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 에세이 형식의 서술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간략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문의 폰트, 글꼴 이런 것들이라든가 문단, MS 워드에서는 단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이 문단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서 정한 포맷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이나 요구사항을 통해 포맷으로 하라고 지정한 것을 단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리포트 자체, 보고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서 준수를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제 정해준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내가 별도로 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원칙을 잘 따라서 하면 보고서를 나름대로 이제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다른 거는 이제 차치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의 글꼴이라던가 문단 모양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한글을 실행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종이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래 한글을 켜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바로 뭔가 이 안에다가 이제 입력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용지의 크기가 맞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의 사이즈가, 저는 지금 이 설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체 디스플레이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크게 확대를 해놨지만, 여러분 실제 작업을 할 때는 바탕화면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 다른 애플리케이션하고 참고를 하면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화면의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게 되면 이쪽에 100%냐 125%냐 이게 쭉 있는데, 보통 이렇게 100%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폭이 좀 좁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작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100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125%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15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커지기는 하는데 위아래 높이가 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줄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가급적이면 MS 워드인 경우에는 120%, 아래 한글인 경우에는 여기 120%가 없기 때문에 125%를 선택하고, 물론 내가 여기서 125%를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귀찮으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세팅 값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5%로 항상 설정을 해서 화면은 이 정도로 봐야 이게 출력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위치가 돼서 나오겠구나 라든가, 한눈으로 전체적으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내용이라든가 어떤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요 퍼센트를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은 125%로 조정을 하고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용지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리포트를 낼 때 나름대로 용지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가로 곱하기 세로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쓰고 싶다. 또 절대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제7조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6번에 보게 되면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직사각형 용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A4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A4라고 적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이기 때문에 A4라고 쓰지 않고 가로 210, 세로 297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국제 규격의 A4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문서에서만 쓰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이 원칙을 따르는 게 좋죠. 그래서 교수님이 리포트 10장을 내라, 20장을 내라 그러면 A4로 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자기 마음대로 크기를 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A4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레터지라는 걸 써요. 레터라고 하는 규격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가로로 조금 길고 세로로는 조금 짧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A4랑 면적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외국인 교수님이라든가 외국에서 주로 많이 문서를 작성하시던 분들은 용지가 우리가 얼핏 보면 A4지 모양으로 생겼지만 레터지라는 걸 많이 써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은데 레터지로 하든 A4지로 하든 인쇄를 하면 여러분들 인쇄 프린터에 그 맞춰놓은 크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된 또는 이제 외국에다가 어떤 뭐 추천서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에도 A4로 무조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문서에도 딱 A4로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이 규정은 뭐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A4로 꼭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열면 여기에도 당연히 처음에 A4로 규정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단축키로는 F7키 이거 누르면 이제 편집 용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로도 이제 아래 한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고 여기 쪽에 눌러보면 편집 용지라는 게 있죠. 이게 F7. 자, 편집 용지를 눌러보게 되면 A4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국배판 이름이 있어요. 판형이 있고 용지의 종류가 많죠. 이게 레터지예요. 이게 216에 280을 씁니다. 279로 쓰죠. 반올림하면 4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 쓰는데 크기가 뭐 얼추 비슷하죠. 자, 이거는 옆으로는 길고 아래쪽으로는 짧아요. 아무튼 요 A4를 쓰고 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문고판이라든가 문고판은 이거죠.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책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국판 이런 거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어떤 책을 만든다. 일정한 규격의 책을 만든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뭐 판본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쓰게 되는데 학교에서 보고서를 쓴다.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 보고서를 쓴다 그럴 때는 꼭 A4로 선정을 해서 꼭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용지의 여백이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왼쪽은 30이고 오른쪽은 30이에요. 이것도 원칙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원칙을 정할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같은 거에도 이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써야 되는 규정 중에 자, APA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심리학회 여기 보면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PA 스타일이라고 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문서를 쓸 때는 이 스타일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최신 버전은 7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쓰는 거냐 그러면 자, 아래 한글인 경우에도 여기를 닫고 도구에 가보면 여기 참고문헌이라고 있죠. 여기 가보게 되면 참고문헌 스타일에 여기 APA라고 있죠. 이런 스타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는 이 따르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APA 스타일인데 6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준 건 최신판은 7판이라고 그랬죠. 6판에서 7판이 거의 10년 만에 나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스타일은 요 APA 스타일을 가급적이면 따르는데, 이거는 영문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적용할 때는 약간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면서 좀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APA 스타일이라는 게 이쪽에도 있고, 자, 이거는 MS 워드인데 MS 워드인 경우에도 여기 참조에 가보면 여기 이제 출처 부분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죠. APA가 여기 찍혀 있죠. 이거는 제일 중요해서 찍혔다기보다는 이제 ABC 순으로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APA 스타일이 MS 워드에서도 쓰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판이 되어 있어요. 7판이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돼서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실제 현재 쓰고 있는 최신 버전의 스타일을 MS 워드나 아래한글로 바로 적용하는 건 좀 힘들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 스타일은 APA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스타일이나 그 전공이나 아니면 교수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쓴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야에 특히 이런 에세이나 서술 형식의 보고서를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PA 스타일을 따른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APA 스타일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아량글에 돌아와서, 자, 이 경우에도 그 APA 스타일 같은 경우에 쓸 때는 이런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은 사실은 1인치를 띱니다. 1인치.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인치는 25.4mm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5.4라고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25.4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소수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한글에서는 그냥 30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리미터로 쓰면, 인치로 쓰면 1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리한데, 그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25.4 이렇게 쓰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 딱 떨어지게, 소수점 밑으로 어떤 숫자가 안 들어가게, 아니면은 25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보고서를 굉장히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장수가 너무 이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5페이지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6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많이 줄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양을 많이 만들게 되면 전체 페이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줄일 텐데, 요 부분을 줄일 때는 30보다 적은 숫자로, 보통 25로 해놓으세요. 25, 25. 양쪽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도 안 맞아. 그런데도 안 맞으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용을 실제로 줄여야 되지, 이거를 계속 더 줄이거나 아니면 양을 더 많이 늘린다고 30 이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서의 폭은,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영문 문서가 아니고 한글 문서를 특히 작성할 때에는 이쪽은 반드시 3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내가 이거를 줄일 일이 있다, 더 많이 폭을 더 많이 주지 말고 이거를 줄일 일이 있다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25 정도까지만 줄여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혹시 왼쪽으로 이렇게 철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플러로 뭔가 찍는다거나 테이프로 붙인다거나 여러 페이지를 인쇄할 경우에, 그럴 때 여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전자 파일 형태로 이거를 제출할 때에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책 같은 거를 제본하는 용도로 제본 여백을 줄 때 쓰는 걸 생각하면 되고, 자, 위쪽 여백이나 아래쪽 여백은 여기가 20, 15잖아요. 그 위아래를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릿말, 꼬릿말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 위로 30, 30씩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도 15로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원래 이 스타일이 위쪽 여백을 많이 주는 이유는, 자, 위쪽에도 철을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어떤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쪽을 조금 더 원래 많이 주는데,
자, 우리가 쓸 때에는 항상 15, 15, 15, 15로 일단 이제 맞춰주는 버릇을 해야 되고, 이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15로 주는 이유는 그냥 30의 반을 주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 치면은 2분의 1인치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30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미리 이게 25든 30이든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문서를 다 만들어서 봐가면서 하게 되면 미리 작성해 놨던 그림이나 표의 크기를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위아래는 나중에 고친다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 여백은 문서 작업을 시작하는 처음에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이 문서의 여백이 이제 맞춰지는 거고, 아까 잠깐 올라갔죠. 위에 20을 제가 15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문서 작업 시작할 때에는 내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문서에 이름을 주고, 문서의 이름은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문서에 이름을 주고 일단 저장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용지의 크기는 정했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일단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독. 자,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자료를 이제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씌우겠죠. 자, 이런 거를 씌울 때에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쭉 그 마우스로 끄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밑으로 내용이 이렇게 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많은 내용을 쓴다 그러면 쭉 아래로 마우스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끌 때 있잖아요. 처음 부분 독 앞에서 클릭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씌우거나, 살짝 씌우거나, 시작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Shift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씌워지죠. 그러면은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복사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래 한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데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요. 자, 이거는 그냥 붙여넣었을 때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지만, 홈페이지 문서라든가 아래 한글과 같이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불러왔을 때에는 이런 문서 붙이기에 원본으로 붙여넣을 거냐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을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 원본 형식으로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원본에 보게 되면 뭐 밑줄도 있고, 이거 클릭하면은 이제 해당되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 두꺼운 글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렀을 때 이런 거를 입력할 때에는,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결과를 여기다 입력을 할 때에는 반드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직접 타자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따라서는 홈페이지마다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원본 모양으로 가져오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게 되면 붙이기에 보게 되면 이게 골라 붙이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텍스트 문서로 붙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타자 친 것처럼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글꼴은 함초롬 바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아래 한글 버전에 따라서 다른 글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글꼴이 이 바탕체 계열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글꼴을 보면은 함초롱 바탕이라는 게 있고, 여기 쭉 이제 보게 되면 함초롱 도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도둠 계열이 있고 바탕 계열이 있어요. 도둠은 또 다른 말로 고딕, 굴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쓸 때 이 경계에 삐침이 보이는 거. 자, 이렇게 삐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내릴 때, 모음을 내릴 때 약간 한번 삐쳐서 내리는 거. 자, 이런 글자를
바탕체 계열이라고 하고 그 영어로는 이거를 세리프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도둠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각진 글자가 되죠. 자 이런 거는 이런 삐친 부분이 없죠. 내릴 때 이 모음을 내릴 때 자 이런 거를 산세리프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APA 스타일이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본문에는 이 글꼴을 써도 되고 이 글꼴을 써도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그다음 우리나라 문서를 가급적 쓸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리프체를 본문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나 뭐 사회 교과서나 일반적인 교과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글꼴을 쓰지 않죠. 이런 거는 제목에서 쓰는 거고 자 이런 거는 본문에 쓰는 글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쓸 때에는 반드시 바탕체 계열을 쓰는데 가급적이면 내 PC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PC에서도 있는 글꼴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에 기본적으로 있는 글꼴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이 글꼴이 나올 테니까 이 글꼴을 쓰는데 여기 눌러서 내 나름대로 뭐 이쁜 글꼴이 막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아래 한글에 있는 글꼴인지 원래 윈도우즈에 있는 글꼴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서 받아서 쓰는 글꼴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글꼴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글꼴들은 여기 대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아래 한글에서 쓸 수 있는 글꼴들인데 이 글꼴들 외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팸체니 헤드라인체 이런 체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꼴을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대표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글자 모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대표는 이 한글 영문 한자와 같이 이 언어의 종류가 다른 것들마다 글꼴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한글은 다른 폰트로 주고 영어는 다른 폰트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데 종합해서 묶은 이름으로 대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꼴을 굉장히 이쁘게 보고 싶으면 한글은 한글 전용 폰트로 쓰고 영어는 영어 전용 폰트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하고 영문하고 기호 숫자는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하고 영문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데 아래 한글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언어별로 그러니까 한글, 영어, 일어, 외국어별로 글꼴을 따로따로 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조금 더 이제 멋있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 보고서 과제로 내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번잡하기 때문에 그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대표 글꼴로 놔두는데 굳이 바꾸고 싶으면 영문 글꼴을 영문 전용 폰트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이 타임즈 뉴 로만 같은 글자 있잖아요. 자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 영문 부분만 자 이렇게 씌워서 여기 보게 되면 영문만 그러면 그 다른 폰트는 안 바뀌어요. 영문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주면 한글은 함초론 바탕이지만 영문 자 이렇게 찍어보고 영문으로 선택해보면 타임스 뉴 로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내가 입력하는 글자가 영어냐 한글이냐에 따라서 글꼴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래 한글만 쓸 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영문 폰트하고 섞어서 쓰면은 약간 문서가 영문이 영문 전용 폰트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게 이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폰트를 21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랑 지금 달라졌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를 클릭하고 이 모양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10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모양으로 요 위에 있는 문단의 글꼴들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를 클릭하고 자 Alt C를 눌러서 전체 글자 모양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누른 다음에 자 대상 영역을 씌운 다음에 다시 Alt 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두 모양이 똑같이 되고 자 이런 거를 입력할 때에도 이렇게 사이에 줄 간격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문서는 어때요?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글자 안으로 들였어야 되죠. 원래는 스페이스를 2번 쳐도 됩니다. 근데 문서를 편집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고 2번 쳐도 돼요. 규정에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붙인 다음에
전체를 다 씌우고 그 다음에 이 문단 모양에서 이쪽에 들여쓰기를 자 10포인트면 요 글자가 10포인트니까 글자 하나가 10포인트니까 10을 하면은 글자 한 글자만큼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꼭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스페이스로 하지 말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 안에는 절대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최앞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 앞은 워드 프로세서가 알아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서 이거를 쓰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폰트가 달라지면 글꼴의 크기가 달라지면 이 포인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글자로 해주면 좋겠죠. 글자로 두 글자면은 영어 두 글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자 우리가 이 글자 수를 세는 거는 영문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반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1로 했더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내가 폰트를 정확하게 몇 포인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글자로 하게 되면 이거를 2로 일단 하세요. 한 글자를 띈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폰트를 자 이거를 11포인트 10 이렇게 하더라도 한 글자만큼 자기가 알아서 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글자를 많이 확대하면 이게 약간 빗나가요. 왜냐하면 영어 글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폰트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더 글자 크기를 좀 정교하게 해서 만들 때에는 이거를 포인트로 설정해 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본문 크기를 정할 때에는 다른 크기로 하지 말고 11포인트나 자 12포인트를 꼭 쓰도록 하세요. 10포인트는 쓰지 말고 글자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제출할 때는 자 교수님이 10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만들 때는 11포인트나 12포인트로 항상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줄 간격 자 우리 여기서는 자 일단 11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줄의 간격은 요 폭이 누가 봐도 약간 좁죠. 자 이거는 이 아량글에서는 자 180이나 200%를 해줍니다. 있죠? 그래서 내가 편한 걸로 해주면 돼요. 180이나 200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저는 보통 180을 권장하는데 이렇게 해서 180이나 200을 써줘요. 이게 혹시 그 과제를 낼 때 줄 간격을 그 더블 스페이스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영어로 뭐 숙제를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이 많은데 이 더블 스페이스하고 200%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그 MS 워드 같은 데서 비교를 해보세요. 아래 한글에서 하고 MS 워드는 줄 간격을 다루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래 한글이 이거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160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0도 필요한 경우에 표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좀 밀착시키기 위해서 130까지는 쓰지만 100은 위아래 글자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말고 보고서 본문을 쓸 때는 180이나 200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적절한 부분을 사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180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내용을 입력하는 걸로 하고 또 나머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